안녕하세요. 과학실험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강사 심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과학에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과학실험은 실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리 파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모든 실험기구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 파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코올 램프를 이용한 가열 실험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학 실험은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약품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구로 장갑과 보안경 등을 이용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학 실험이 흥미롭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제1강 액체의 부피 측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과학에서는 특별히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액체의 부피 측정 어떤 것인가 실험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양이 다른 그릇에 담긴 음료수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무게는 저울로 잽니다. 길이는 자로 잽니다. 그렇다면 액체는 무엇으로 잴까요? 저울과 자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 액체의 부피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부피, 눈금 실린더, 밀리리터, 리터 이러한 것들이 액체를 잴 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부피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체나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입니다.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의 액체라도 모양이 다른 그릇에 담으면 그 부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 특별히 액체가 어떻게 재어지고 담겨질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앞에 준비된 대로 모양이 각기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컵이 있습니다. 자, 모양이 다른 이 세 개의 이름표 가, 나, 다를 표현해 놓았는데요. 자,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분의 2 정도를 담아야지 하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타서 정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담아서 색소를 넣습니다. 색소는 조금만 넣어도 색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색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유리 막대로 저어줍니다. 유리 막대로 저어줄 때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서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녹았네요. 자, 3분의 2 정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가장 많아 보이나요?
네, 느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쩐지 둥근 바닥에 있는 가운데 그릇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될 수 있는 컵을 이용하여 세 가지 컵에 있는 양을 재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여기 유성펜으로 각기 담겨진 다음에 눈금을 표시해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각 컵에 있는 액체의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성펜을 이용해서 눈금을 표시해 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컵에 담긴 액체를 측정해 봅니다. 오, 둥근 그릇이었는데 생각보다 적은 양이네요. 눈금의 기록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눈금을 표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액체의 양을 측정합니다. 오, 의외로 맨 처음에 담겼던 액체의 양과 비슷한 양의 액체가 담겨 있네요. 제가 각 그릇에 3분의 2 정도를 담는다고 담았지만 이렇게 같은 양의 크기로 비교를 해보니 전혀 다른 양의 부피가 측정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어림한 결과와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컵을 이용해서 재본 결과가 같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컵에 같은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삼았던 원통형 그릇을 봅시다. 밑바닥과 위에까지 똑같은 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릇의 액체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길이를 재는 자처럼 또 무게를 재는 저울처럼 액체를 재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눈금 실린더인데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실험으로 부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바닥의 모양과 입구의 모양이 동일한 눈금 실린더라는 기구입니다. 이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면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한 액체의 부피는 밀리리터나 리터를 이용합니다. 무게를 잴 때는 그램, 킬로그램. 한번 적어볼까요? 길이를 잴 때는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잽니다. 그럼 부피는 밀리리터, 리터 이렇게 잽니다. 자, 밀리리터와 리터로 재는 부피 어떻게 재볼까요? 1밀리리터, 1리터라고 읽습니다.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눈금 실린더를 비교해 보면 눈금 실린더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액체는 특성상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밑에 있는 눈금에 맞춰서 읽게 됩니다. 자, 위에서 내려보거나 아래에서 올려보거나 그것은 잘못된 눈금을 읽는
방법입니다. 눈높이에서 맞춰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눈높이에 맞춰서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를 이용해서 재는데 비커의 앞에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따라줍니다. 자, 얼마만큼 넣었을까요? 자, 방금 전에 어떻게 읽는다고 하였죠? 눈높이에 맞춰서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눈금 실린더를 들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 바닥에 내려놓고 안정적으로 눈금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눈금 실린더와 본인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몸을 낮춥니다. 그래서 눈금 실린더의 끝과 본인의 눈의 높이가 맞도록 맞추어서 읽어줍니다. 자, 지금 숫자가 20과 80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0부터 올라가는 8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읽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같은 선에 있는 20이라는 숫자는 위에서부터 20ml를 뺀 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덜어낼 때 사용하는 눈금이므로 밑에서부터 올라온 80ml의 눈금으로 읽어주면 정확한 눈금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액체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우유인데요. 또 여기 병으로 나와 있는 음료수입니다. 이러한 액체로 되어 있는 음료수를 보면 밀리리터라고 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유의 용량은 몇 밀리리터입니까? 네, 200ml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200ml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우유의 용량이 200ml일까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여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l가 담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0ml가 잘 담겼네요. 자, 이제 200ml라고 하였으니 이제 100ml가 또 담겨야겠죠. 네, 정확하게 200ml 맞네요. 한동안 소비자 보호원에서 200ml의 용량으로 표기 되어 있었지만 사실 200ml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확하게 담겨져 있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음료수를 한번 또 부피를 측정해 볼까요? 네. 자, 이 음료수병에는 100ml의 용량이 담겨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정말 100ml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ml 이상인데요. 저도 이렇게 직접 음료수를 재어보기는 처음인데요. 100ml 이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음료수를 측정해 보면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얼마만큼의 액체들이 있는지, 또 액체들을 재는 부피의 측정 기구들이 있는지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깝게는 우리 아빠나 엄마들이 자주 들르고 있는 주유소가 있겠죠. 저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저는 30리터를 항상 넣고 있는데요. 30리터만 주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리터당 얼마인 가격에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한 약의 부피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을 용량을 따라서 사용하는데 몇 밀리리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그것이 얼만큼 흡수되고 또 과용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잘 측정하여 의사 선생님들이 그 용량도 측정하여 처방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는 음식도 이렇게 부피를 측정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부피를 측정하여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언제나 똑같고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량컵을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많은 양의 물을 먹을 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고 보다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액체가 우리 주위에서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강을 수업하게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실생활들이 실험을 통해서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이 과학이 더 재밌고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제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